보통 돌이라고 하죠. 12개월?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가서 제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거를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밝을 때, 그다음에 아주 어두울 때 이 정도의 이제 명암 구분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거의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아니스트이고요. 연주와 후학 양성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한 그런 것들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왔고요. 또 안내견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미지 광고 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지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살았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네 친구들은 잘도 뛰어넘고 잘 피해가고 하는데 저는 맨날 넘어져서 깨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왜 나만 다치지? 저 아이들은 잘 넘어가고 피해가는데 그렇게 의문만 가졌지 제가 사실 안 보여서 그랬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을 모르다가 사실은 대학교 가서 그때 내가 진짜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책도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특수학교 다닐 때는 점자로 낸 교재들이 다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교재를 누가 학교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제가 미리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정보를 얻어서 책을 사고 복지관 같은 데 맡겨서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점자로 봤는데 그게 최대 늦게는 학기말고사를 다 볼 때가 돼서야 책이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은 전화기가 그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OCR이라고 하나요? 스캔해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그런 것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공부하는 학생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필수적이고 중요한 건데 거기서부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내가 진짜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 게 진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거구나. 그때 비로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안내견이 안내하는 시간보다는 반려견으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안내견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안내견이 하는 일이 이제 뭐 장애물을 피해주고 그리고 뭐 계단이라든가 위험 요소가 나타났을 때는 멈춰요.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멈춰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음 명령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되는데 안내견하고 같이 하면은 훨씬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다음 피로도도 덜 느끼고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다 보니까 그렇게 딱 어디에 노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때문에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성숙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그 동물에 대한 그런 뭐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제가 시간이라든가 금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 더 얻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들고 조이 가만 옳지 아이 잘했어 가자 가자 촬영하기 전에 아까 식당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외식을 하시면 네. 종종 있나요? 많죠. 종종 네. 아직까지도 아주 많은 경우 거부 사례가 있습니다. 가게 이름으로 하세요. 가게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벌금 내셔도 상관없으시고 리퀘스트에 올라가셔도 상관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해서 되는 게 이게 법령에 있는 일이니까 어기신 겁니다. 네. 아니 그런 건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아는 선배의 그런 권유로 사이클이란 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앞에 비장애인인 파일럿이 타고요. 뒤에서 함께 사이클을 타고 가는 것을 텐덤 바이크라고 해요. 전국 체전에도 나갔었고요. 되게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사이클이 좋은 것은 사실 제가 안내견과 함께 걷고 있어서 혼자서 달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이클을 하면 그 속도감을 정말 제 몸으로 그 바람과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풀리고, 그리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막연하게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장 오래 쳐왔고,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공을 하기로 하고 대학에 갔는데 그때 필요한 악보를 점자로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구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저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하게 됐고, 졸업한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상황도 보면서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4학년을 졸업하면서 사실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저는 그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때 대학원에 진학함과 동시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유초등부 아이들 피아노도 가르치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팅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사실 지금도 그때 가르친 아이들이 음악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제 자식들 같고 막 그렇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삶이 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사실 음악은 음 자체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미묘한 감정 전달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느끼는 것이 다르다 보면 사실 표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고 평소에 간과했던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음악을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경험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동이 또 다른 게 있구나, 그리고 나만이 전할 수 있는 분명히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음악을 지금까지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던 그 연주 활동들을 계속 더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아악기를 생각을 했고 준비해서 2007년에 피바디 음대에 석사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학교, 그다음에 연주회장, 강연장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났고 또 관객들을 만났어요. 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이런 작은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런 일은 특별하신 분들,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시고 달려오신 분들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중간에 약간 기간을 두고 사회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처럼 작은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노력했던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을 제가 민감하게 듣고 소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